영매 분자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기화를 해.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은 용지를 집어넣어줬어. 근데 용지는 스스로는 기화를 하지 못해. 용매 분자가 기화하는 데만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했어요. 오늘은 뭐냐면은 얘도 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1번 문제라고 그러고 얘를 2번 문제라고 그랬을 때 이제 1번 문제도 기화하고 2번 문제도 기화를 해요. 그럼 여기 때 베이퍼 프레셔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베이퍼 프레셔는 이제는 1번 문제도 기화하고 2번 문제도 기화하기 때문에 두 개 분자의 파셜 프레셔의 합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파셜 프레셔는 라울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얘는 X1의 T1 제로가 되고 이렇게 P2 제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라울의 법칙을 설명을 하면서 무슨 그림을 그렸었냐면은 X1이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선영이 실제는 안 그렇다 그러죠. 이게 이상 용액일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지만 실제 용액의 베이퍼 프레셔는 이렇게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런 모양을 보인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상 용액의 베이퍼 프레셔, 얘는 실제 용액의 베이퍼 프레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X1이 거의 1에 가까울 때는 두 그래프가 거의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X가 1 근처에서는 이상 용액이든 이상 용액이 아니든 거의 이 식으로 근사가 돼. X가 1이 아닐 때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X가 1일 때는 그냥 이상 용액이 아니더라도 이 식의 근사가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이상기체도 그렇다는 거죠. 이상기체도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프레셔가 굉장히 낮을 때는 실제 기체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게 되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 X1이 0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X가 1에 가까울 때는 이 이상기체, 이상 용액의 방정식이랑 실제 방정식이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X가 0일 때는 서로 두 개가 달라요. 이 부분은 어떤 직선식으로 피팅이 돼. 어떤 직선식으로. P1은 K1에 X1이라는 새로운 식이 피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상기체식이랑 라울의 법칙이랑 똑같이 보이는 반면에 여기서는 다른 요 길이가 뭐냐면은 K1이라고 새로운 상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X가 0에 가까울 때는 이 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헨리 상수라고. 그래서 1에 가까울 때는 그냥 라울의 법칙을 따르면 되고 0에 가까울 때는 새로운 상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베이퍼 프레셔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일반학 1에서는 X가 0에 가까울 때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진척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얘기할 것은 뭐냐면은 이상 용액에서의 베이퍼 프레셔가 어떻게 되는지만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이걸 배울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려고 해요. 어떤 예를 들 거냐면은 여기에 리퀴드 상태에 헥산하고 헥탄이 녹아있어. 리퀴드 상태야. 근데 얘네들이 기화가 되겠죠? 베이퍼에서도 헥산이 존재하고 헥탄이 존재할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온도가 T다 라고 했을 때 리퀴드 페이지에서 헥산과 헥탄을 줘서 베이퍼 페이지에서의 헥산, 헥탄 조성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돼. 여기가 0.4, 여기가 0.2. 근데 헥산의 조성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0.6, 얘는 0.31.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퀴드 페이지에서는 뭐가 더 많았죠? 헥산보다 헥탄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베이퍼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헥산이 더 많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리퀴드 페이지에서는 헥탄이 더 많았는데
가스 페이지에서는 핵산이 더 많아.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핵산도 기여하고 핵탄도 기여하는데 어떤 게 기여가 더 잘 되죠? 핵산이 더 기여가 잘 되는. 왜 핵산이 더 기여가 잘 되냐면은 기여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인력을 끊고 기체가 되게 되는데 그 분자가 인력이 큰 놈이 어떤 놈이냐면 핵탄이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얘는 분자가 인력이 크기 때문에 기여가 잘 안 되는 놈이고 핵산은 핵탄에 비해서 분자가 인력이 작기 때문에 기여가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리퀴드 페이지에서는 핵산이 더 많지만 베이퍼 페이지에서는 핵산이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핵산이 핵탄보다 기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점은 리퀴드 페이지에서 조성하고 베이퍼 페이지에서 조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야.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실제로 내가 여기 0.4, 0.6인데 위에는 0.688, 0.31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그 라울의 법칙을 사용할 거냐. 라울의 법칙은 P는 P1 플러스 P2인데 P1은 X1에 P1 제로, P2는 X2에 P2 제로라고 했잖아요. 핵산을 내가 1번 분자라고 그러고 핵탄을 2번 분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P1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핵산의 베이퍼 프레셔만 구하면 되죠. 그죠? 핵산의 베이퍼 프레셔가 얼마냐면은 0.198 기압. 핵탄의 베이퍼 프레셔는 얼마냐면은 0.06. 요걸 봐도 1번 분자가 2번 분자보다 기여가 더 잘 된다는 거 보이죠, 그죠? 핵산의 베이퍼 프레셔가 핵탄의 베이퍼 프레셔보다 더 커요. 그래서 P1 어떻게 구하면 되죠? 핵산의 몰 프랙션이 0.4니까 0.4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냐면 0.198을 곱해주는 것이 베이퍼 페이지에서의 핵산의 베이퍼 프레셔가 됩니다. 반면에 0.6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0.06을 곱해주는 거죠. 0.6에다가 요것이 뭐죠? 핵탄의 베이퍼 프레셔예요. 자, 얘는 베이퍼 프레셔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고 뭐를 나타내 주는 거냐면 몰 프랙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핵산의 몰 프랙션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핵산의 몰 프랙션은 얘에다가 0.4에다가 0.198 그 다음에 0.6에다가 0.06 분이 어떻게 되죠? 0.4에 0.198 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베이퍼 페이지에서의 핵산의 베이퍼 프레셔, 핵탄의 베이퍼 프레셔가 전체 압력이 되고 그 중에 핵산이 차지하는 파셜 프레셔에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바로 뭘 구할 수가 있는 핵산의 몰 프랙션을 구해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0.688이 되더라는 거예요. 핵탄도 비슷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나눠주려 네. 두 장씩 가져가라. 두 장씩.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을 가르칠 텐데요. 뭘 가르칠 거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그림 11에 16에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 그래프를 읽는 게 오늘 하는 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Y축은 일단 베이퍼 프레셔야. Y축은 처음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상자 안에 리퀴드 페이지에 동그라미 분자도 있고 별표 분자도 있어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기여할 테니까 베이퍼 페이지에 동그라미 분자도 있고 이제 별표 분자가 있겠죠. 그리고 평형을 이루고 있어. 온도 T에서 그때 얘의 베이퍼 프레셔가 P라고 했을 때 이 직선과 만나는 점 있죠. 직선과 만나는 점. 그놈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X2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에 곡선이랑 만나는 점 있죠. 그걸 Y2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X2, Y2가 뭐냐? X2는 뭐냐면은 리퀴드 페이지에 이 2번 문자라고 그러고 여기 1번 문자라고 그러면 리퀴드 페이지에 2번 문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2번 문자의 몰 프랙션은 우리가 X2라고 불러요. 근데 Y2는 뭐냐? 베이퍼 페이지에 두 번째 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몰 프랙션을 나타내 주는 것이 Y2야. 이 그래프를 유도하고 읽는 것이 오늘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내 프린트물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정의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분자도 있고 별표 분자도 있어요. 여기 베이퍼 페이지에도 동그라미 분자가 있고 베이퍼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1번 분자라고 그러고 별표를 2번 분자라고 그럴게. 자, 먼저 X2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리퀴드 페이지의 두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이 X2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얼마가 될까요? 5분의 2가 될 거예요. X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퀴드 페이지라는 거예요. 리퀴드 페이지의 두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 따라서 X1은 얼마가 될까요? 5분의 3 돼야 되겠죠. 첫 번째 분자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이니까. 자, X는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이에요. 그 다음에 Y로 올라가는 거예요. Y2는 뭐냐면은 Y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베이퍼 페이지의 몰 프랙션이 두 번째 분자예요. 이게 베이퍼 페이지거든요. 이게 리퀴드 페이지고. 그럼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이 될 거예요. Y1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페이지의 몰 프랙션이 되니까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X하고 Y를 이제 정했죠. 그죠? 이 XY가 어디에서 나온 XY죠?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XY다. 자, 그 다음 하나만 이제 더 정리할게. G1, G2는 뭐냐면 몰 프랙션인데 리퀴드 페이지냐 가스 페이지냐를 구분하지 않아. 그냥 이 전체 안에 들어있는 몰 프랙션을 오버럴 몰 프랙션을 G2라고 불러요. G2는 얼마가 될까요? 전체 몇 개의 분자가 있죠? 여기 8개 분자가 있죠. 그죠? 전체 8개 분자가 있는데 두 번째 분자는 몇 개가 있나?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8분의 3이에요. G1은 뭐가 될까요? 8분의 5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3개의 몰 프랙션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룩이 나와. 그래서 뭘 계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상자 안에 별표 분자,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분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알고 싶어. 상자 안에.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상자 안에 두 번째 분자가 몇 개가 있느냐는 NG2인가요? N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얘는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에다가 가스 페이지의 몰수를 더해준 것을 우리가 N이라고 불러요. 리퀴드 페이지에는 몇 개가 있나요? 5개가 있죠. 가스 페이지에는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몰수는 8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뒤로 돌아가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상자 안에 리퀴드 페이지냐 가스 페이지냐를 구분하지 않고 베이퍼 페이지냐를 구분하지 않고 두 번째 분자가 몇 개 있느냐를 나타내는 숫자. 근데 얘는 두 개 합이야.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몰수. 그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N을 X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가스 페이지에 있는 모습은 어떻게 되나요? NG에 Y2 해주면 되겠죠. 요 식이 성립하게 될까요? 근데 요 식은 다시 어떻게 줄 수가 있냐면은 얘는 NL 플러스 NG이므로 요 식은 얘랑 요곱해주게 되면은 NLG2 얘랑 요곱해주게 되면은 라는 식을 얻게 돼요. 얘도 NG2고 얘도 NG2죠. 따라서 두 식은 어떻게 되죠? 위식하고 아래식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은 요 부분은 위로 올려 보내주고 요거를 아래로 내려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식이 얻어지게 되냐면은 요 식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NL이라는 식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식이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얻게 됩니다. 요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레버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버룰. 요거를 나중에 곧 이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볼게. 요 식에서 n을 오른쪽으로 옮겨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식이 의미하는 말은 뭐죠? 두 번째 문제의 몰 프랙션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하고 가스 페이지의 몰 프랙션의 가중 평균값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요것이 n분의 nl은 뭐예요? 리퀴드 페이지에 있을 확률이죠. 기체 분자가 리퀴드 페이지에 있을 확률이에요. n분의 ng는 뭐죠? 리퀴드 페이지가 가스 페이지에 있을 확률이라는 거죠. 그죠? 1보다 작은 값들이죠. 그죠? 따라서 이 식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은 두 번째 문제의 오버럴 몰 프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에다 확률 곱해주고 가스 페이지의 몰 프랙션에다 확률 곱해주는 것이니까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과 가스 페이지 몰 프랙션의 가중 평균값이라고 해석해 줄 수가 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이야. X2야. 여기가 가스 페이지 몰 프랙션이라고 그랬을 때 G2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중앙에 있어야 돼요. 요 식에 의하면 가중 평균값이니까 두 값의 가중 평균값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G2는 평균값이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 얘하고 얘 사이에. 근데 이 그림에다 요 식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x2 빼기 g2가 뭐죠? 요 길이를 나타내 주는 거죠. x2 빼기 g2가. 그 다음에 g2 빼기 y2는 뭔가요? 요 길이를 나타내 주는 건가요? 요 길이. 그럼 요 아래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을 알면, 다시 말하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을 알면 뭐를 안다는 거죠?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와 가스 페이지의 몰수의 비율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이었었다 그러고 얘가 3배 컸었다고 해봅시다. 얘가 1이고 얘가 3이었었다. 그러면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하고 가스 페이지의 몰수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3대 1이 돼야 되네.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을 알면, 다시 말해 이 그림에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을 알게 되면 뭐를 안다는 거죠?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하고 가스 페이지의 몰수의 비율을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3대 1이다. 요 길이가 3대 1이다라는 얘기는 뭐죠?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가 3, 가스 페이지의 몰수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레버룰이 의미하는 말은 그거랍니다. 요거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렸던 아까 이식 이거 그런 거였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P가 정해지게 되면 쭉 그래서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 여기 만나는 점은 가스 페이지의 몰 프랙션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 직선 그래프는
어떤 식을 나타내주는 직선 그래프냐면은 px 베이퍼 프레셔를 액투의 함수로 표현한 그래프가 바로 직선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p랑 만나는 점이 뭐라고요? x2라고 했을게요. 반면에 요거는 뭐가 될까요? 요 곡선이랑 만나는 점이 뭐라고요? y2니까 요 곡선은 무엇을 표현하는 그래프냐면은 베이퍼 프레셔를 y2의 함수로 표현한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얻으면 되는 거죠? 요 함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 곡선 어떻게 구하느냐? 베이퍼 프레셔를 y2의 함수로 표현해 주게 되면 우리가 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px2 베이퍼 프레셔를 뭐의 함수로 표현한다고요? 리퀴드 페이지의 두 번째 문제 몰 프랙션의 함수로 베이퍼 프레셔를 구하려고 해요. 자, 근데 베이퍼 프레셔는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에다가 두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를 더해준 값이에요. 여기에 라월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x1의 p1 제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x1 대신에 뭐를 써줄 수가 있나요? 1 빼기 x2 써줄 수가 있어요. x1에다가 x2를 더해주면 1이 나와요. 몰 프랙션이니까. 그래서 x1 대신에 1 빼기 x2를 대입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p1 제로 플러스 p2 제로 p1 제로에 이게 px죠. 지금 방금 한 건 뭐예요? 베이퍼 프레셔를 뭐의 함수로 표현했어요? x2의 함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얘는 근데 x2에 대해서 무슨 식이죠? 직선식인가요? 직선식. x2에 대해서 직선식이죠. 그죠? x2가 0일 때는 얼마죠? x2가 0일 때는 p1 제로가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x2라고 그러면은 x2가 제로일 때가 얼마가 되고요? p1 제로가 나오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 식에서 x2가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p는 얼마가 되나요? p2 제로가 되죠. p2 제로가 되죠. 그죠? 그 말은 요게 p2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그림에서 첫 번째 분자가 있고 두 번째 분자가 있거든요. 첫 번째 분자하고 두 번째 분자 중에 어떤 게 더 기화가 잘 되는 기체인가요? 첫 번째 분자하고 두 번째 분자 중에 첫 번째 분자가 기화가 잘 돼. 그러니까 베이퍼 프레셔가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죠? 첫 번째 분자 간의 인력이 두 번째 분자 간의 인력보다 더 작다라는 얘기죠. 그냥 P1 자료가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직선식이야. 그 다음에 요 곡선식을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된다고요? PY2를 구해야 돼. 똑같은 베이퍼 프레셔를 얘도 P고 얘도 P잖아. 뭐의 함수로 표현한 거냐면은 Y2의 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Y2 어떻게 구할까? Y2는? Y2는 돌턴의 분화법칙에 의하면 P분의 P2가 되겠죠? 두 번째 분자의 가스 페이지에서 오프렉션은 그냥 돌턴의 분화법칙을 사용해 주면 될 거예요. 근데 P는 구했잖아요, 방금. 이 식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자, 이걸 없애버리면은 이거는 거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x2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x2는 어쩌고 저쩌고 y2 구할 수가 있겠지. 이 식으로부터 그 과정은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나왔어요.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식으로부터 x2는 어쩌고 저쩌고 y2로 표현해 주게 돼. 그 y2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함수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y2 함수로 바뀌어져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곡선 그래프를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가 결정이 되면은 직선이랑 만나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x2, 액체의 조성을 나타내주는 것이고
곡선이랑 만나는 점은 기체의 조성을 나타내 주는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그래프를 완성을 했어.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화학적으로는. 이제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이 그래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P야. Y축은 P야. 온도는 주어졌어. 요즘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 분자도 있고 별표 분자도 있어. 동그라미 분자도 있고 별표 분자도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요것을 베이퍼 프레스로 측정을 해봤어. 그때 P야. 요점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쭉 연결하게 되면은 요것이 X2고 이게 Y라고 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버럴 리프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G2 오버럴 리프렉션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X2와 Y2의 가중인 평균값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어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였었다고 합시다. 여기가 G2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면 레버 룰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결정이 되는 순간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이 결정이 되죠. 그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이 결정이 되면은 그것도 뭐를 유도해낼 수 있다고요? 리퀴드 페이즈하고 가스 페이즈에 있는 분자의 수의 비율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특히 리퀴드 페이즈의 몰수는 뭐랑 상관이 있다고요? 요 길이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가스 페이즈의 몰수는 요 길이랑 상관이 있다. 그것이 레버 룰이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요 그림에서는 요게 리퀴드 페이즈의 몰수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요게 가스 페이지의 몰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얘를 눌러줘. 압축을 시켜. 그럼 어떻게 되죠? 프레셔가 높아지게 되겠죠. 압력이 높아지게 되니까 이제 요 지점이 아니고 압력이 높아져서 여기까지 올려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P가 P'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평형점이 어디가 되냐? 요 점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 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 X2하고 Y2가 변했죠. 그죠? 원래는 요 지점이었어. 평형점이 요 지점이었어. 평형에서의 액체 조성과 기체 조성이 요 점이었는데 이걸 눌러줘요. 눌러주긴 평형점이 이 지점과 이 지점으로 바뀌어졌어요. X2하고 Y2가 변했어. G2는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가해주면은 X2도 바뀌고 G2도 바뀌어. Y2도 바뀌어. G2는 어떻게 될까요? 오버럴 리프렉션은? 걔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버럴 리프렉션은 그냥 상자 안에 들어있는 조성이잖아요. 상자에서 어떤 분자 특히 빼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G2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G2는 여전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압력이 P일 때는 이것이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였잖아요. P 프라임일 때는 이게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죠. 어떻게 되죠?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당연히 그렇겠죠. 압력을 눌러주니까 가스 페이지에 있던 분자가 리퀴드 페이지로 상면이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더 압력을 높여줘서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는 모든 분자가 뭐죠?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모습. 리퀴드. 가스 페이지는 하나도 없게 되는 거야. 요 점을 딱 타치하는 순간. 그래서 이 영역은 바로 어떤 영역이냐면은 액체를 나타내는 영역이다. 반면에 여기서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죠? 요 길이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이제는.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요 지점을 타치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요 지점을 타치하는 순간 이제 모든 놈이 다 기체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은 기체를 나타내는 영역이다. 저 그래프 아래로 쭉 내려갈 수 있어요. 압력이. 응? 닿지 않아도. 닿지 않아도 내려간다는 거지. 계속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압력이 안 읽혀오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압력을 정의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그래프 보면 아. 안에 미니가 요 압력 지점에서. 값이 있잖아요. 여기 있지. 압력이 있지. 어? 쭉 더 낮추면 이렇게 되면. 더 낮추면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다 기체가 된다고. 그래서 요 아래쪽 영역은 기체만 존재하는 영역, 요 위쪽은 액체만 존재하는 영역. 그다음 가운데는 뭐가 될까요? 가운데는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영역. 공존하는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로부터 그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거죠? 혼합물의 상변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죠. 이쪽.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답이. 끓는 점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 우리가 분별 중리라고 부르죠. 그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릴 텐데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일단 온도가 주어진 그래프예요. 온도가 얼마다라고 주어졌을 때 압력이 정했을 때 뭐하고 뭐를 계산하는 거죠? 액체 조성하고 기체 조성을 구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죠. 그죠? 지금 이 직선 어떻게 구하고 이 곡선 어떻게 구하고 지금 방금 수업 시간 했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보다 사실 더 많이 사용되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예요. 어떤 그래프냐면 이 그래프는 아까는 온도가 주어졌잖아요. 지금 뭐가 주어지냐면 P가 주어져.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그릴 거야. 근데 Y축이 뭐를 의미하냐? 온도를 결정해요. 온도가 제가 이게 상자가 있어요. 압력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대기압이야, 1기압이야. 그리고 요 상자의 온도가 지금 T도야, T도. 그럴 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T가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뭘 결정해 주게 되면 이 아래쪽 그래프는 그때 가스 페이지의 조성이 얼마인지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쪽 위쪽 그래프는 뭘 나타내 주냐면은 리퀴드 페이지의 조성이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분별 중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분별 중류가 되는지는 요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 가지고서 분별 중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표라고 그러면은 요 지점은 무슨 얘기? 요 지점에서는 x2가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x1이 1이라는 얘기죠. 그죠? 요 지점은. 요 지점은 뭐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분자만 있는 거죠. 그죠? 그때 베이퍼 프레셔는 뭐죠, 이게? T1B인가요? 첫 번째 분자의 보일링 포인트를 나타내주는 건가요? 이게 1기압이라고 그러면. 외부 압력이 1기압이라고 하게 되면 요 점의 의미는 뭐죠? 첫 번째 분자의 보일링 포인트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요 점은 뭘 나타내주는 거예요? 요 점은 x2가 1이니까 두 번째 분자만 있는 거죠. 두 번째 분자의 보일링 포인트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첫 번째 분자하고 두 번째 분자 중에 어떤 게 더 분자 간의 인력이 작다라는 얘기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분자의 분자 간의 인력이 작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보일링 포인트가 작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이 그래프 또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이거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1기압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온도가 주어졌어. 온도가 얼마다라고. 온도가 예를 들어서 T2였다. 여기 온도가 T2예요. 그럼 요 점이 그리고 이때 초기에 어떤 G2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전체 내가 분리를 하고자 하는 샘플이 혼합물인데 그때 몰 프랙션이 G2라는 거예요. G2. 그리고 그걸 갖다 온도 T2까지 올리게 되면은 리퀴드 페이지가 생기고
베이퍼 페이지가 생긴 이때 리퀴드 페이지의 조성은 뭘 읽으면 된다고요? 얘를 읽으면 됩니다. 베이퍼 페이지의 조성은 얘를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얘를 따로 뽑아. 얘만 따로 뽑아. 그런 다음에 온도를 높여. 그러면 또 리퀴드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가스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얘만 따로 뽑아가지고서요. 다시 온도를 또 다시 세팅을 시켜줘. T3로. 그러면 다시 리퀴드 페이지 조성이 나오고 가스 페이지 조성이 나오겠죠. 리퀴드 페이지 조성은 요곳의 리퀴드 페이지 조성이에요. 가스 페이지 조성은 요곳의 조성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내가 혼합물을 갖고 있을 때 조성은 뭐였었죠? G2였었죠. 처음 갖고 있었던 내 샘플에 혼합물의 조성은 G2였어. 근데 그거 갖다가 온도를 T3로 올려주니까 그 가스 페이지 조성은 요점으로 옮겨졌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얘를 뽑아가지고서 또 다시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그 조성은 얘로 바뀌잖아요. 이 조성은 어디죠? 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갖다가 또 뽑아. 얘를 다시 뽑아가지고서 얘만 따로 뽑아가지고 또 온도를 뭐 T4 이렇게 해서 온도를 계속 높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가스 페이지의 조성은 뭐를 따라갈까요? 가스 페이지의 조성은 요걸 따라갈까요? 요걸 따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요 점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서 순수한 두 번째 문제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가스 페이지만 따로 뽑았는데 이제 리퀴드 페이지만 따로 뽑아. 리퀴드 페이지를 따로 뽑은 다음에 온도를 낮춰줘. 온도를. 그러면 요 놈만 따로 뽑아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게 만들어질 거는 요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조성이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간다. 다시 여기 리퀴드 조성은 다시 뽑아서 또 온도를 낮춰줘. 그럼 요 조성이 또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퀴드는 얘를 따라갈 거라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이걸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순수한 첫 번째 문제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때 대해서 리퀴드만 뽑아서 계속 증류를 해. 베이퍼만 뽑아서 리퀴드만 뽑아서 계속 증류를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순수한 물질을 얻게 된다. 이것이 분별 증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순수한 두 개의 물질을 얻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분별 증류의 원리고, 근데 요 이론은 뭘 가정한 거냐면은 아이디어 솔루션임을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P는 P1 플러스 P2대 얘가 X1, P1, 0 X2, P2, 0로 해서 구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구한 그림. 해보면 그렇게 나와. 근데 실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실제는 이상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첫 번째 분자 베이퍼 프레셔가 X1, P1, 0가 아니고 여기에 수정항이 하나가 필요해요. 감마1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마2라고 수정항이 필요해. 수정을 해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릴 거예요, 그림을. 여기다가 수정항을 하나씩 집어넣어줘. 라울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난다. 얼마나 벗어나느냐가 바로 감마1, 감마2가 바로 그 수정해주는 팩터예요. 그래서 얘를 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림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런 식의 괴상망측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그려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은 끝났고요. 여러분들 노트북 가져왔죠. 노트북에 그 클래스룸 있잖아요.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면은 분별 중리라는 제목의 그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파워포인트 파일이 하나가 있고 엑셀 파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파워포인트 파일의 내용을 읽어보고서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채워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그래프를 총 몇 개를 그려야 되냐면은 4개를 그려야 돼. 엑셀이 좀 능숙한 사람은 빨리 끝나고 좀 젖은 사람은 늦게 끝날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 사람은 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요거 그리는 거예요. 혹시 필기 오른쪽 볼수 있어요? 어? 필기하면서 좀 오른쪽. 이거? 아 이거? 글씨.